안녕하세요. 건강100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거나 반대로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만 여기고 계신 그 문제입니다. 바로 눈꺼풀 처짐, 그리고 쌍꺼풀 수술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거울을 보면 눈이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고 항상 졸려 보인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뜨는데 힘이 들고 이마에 주름이 늘었다. 오후가 되면 눈이 더 처져 보이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이 반쯤 감겨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눈이 처지는 거 아닌가요? 수술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손댔다가 더 이상해지면 어쩌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눈꺼풀 처짐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눈의 기능과 일상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은 무조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눈꺼풀이 왜 처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꺼풀은 올링근이라고 불리는 근육과 그 근육에 연결된 힘줄이 함께 작동해서 눈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 힘줄이 늘어나거나 얇아지면서 근육이 힘을 써도 눈꺼풀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부릅니다. 안검하수는 단순히 눈이 작아 보이는 것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시야 위쪽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뇌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 이마 근육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마를 자꾸 들어 올리다 보면 이마와 눈썹 사이에 가로 주름이 깊어지고 뒷머리까지 당기는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2014년 안과 학술지 오프탈몰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안검하수 환자의 상당수가 만성 두통과 목 결림을 함께 호소하며 수술 이후 두통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눈꺼풀 처짐이 두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야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안성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안검하수 환자는 위쪽 시야가 평균 30% 이상 가려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운전을 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높은 곳에 물건을 볼 때 불편함과 위험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감도 늘어납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상태에서 눈을 뜨기 위해 근육이 계속 힘을 쓰다 보면 눈 주변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오후에 눈이 더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눈꺼풀 처짐은 노화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올링근 발달이 약한 경우, 오랜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인한 힘줄 손상, 눈을 자주 비비거나 당기는 습관, 그리고 드물게는 뇌신경이나 신경근육 질환의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눈만 갑자기 처지거나 눈꺼풀 처짐과 함께 복시나 안구 운동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이쯤에서 한 분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60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오래전부터 눈꺼풀이 무겁고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오셨대요. 눈이 처진 것보다 이마 주름과 두통이 더 불편하셨는데 두통약을 달고 사신 게 몇 년이나 됐다고 하셨어요. 안과에서 눈꺼풀 처짐 정도를 확인해 보니 위쪽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 눈을 뜨기 위해 이마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교정 수술 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편해지니까 이마 힘을 안 줘도 되더라고요. 두통이 줄었고 뭔가 세상이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눈꺼풀 처짐이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분의 경험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쌍꺼풀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쌍꺼풀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처진 눈꺼풀을 개선하고 눈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눈을 덮게 된 경우 또는 올링근 힘줄이 늘어난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수술이 기능적 치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부와 지방을 절개하고 정리하는 절개법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실로 눈꺼풀 안쪽 조직을 묶어주는 매몰법입니다. 절개법은 늘어진 피부가 많거나 눈꺼풀 지방이 두꺼운 경우, 그리고 노화로 인한 처짐이 심할 때 더 적합하고 결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어요. 매몰법은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지만 눈꺼풀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링근을 당기거나 짧게 만들어서 눈을 더 잘 뜰 수 있게 하는 교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처짐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도 말씀드릴게요. 2019년 미국 성형외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90% 이상이 시야 개선과 함께 두통, 눈 피로감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2020년 안과 및 시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눈꺼풀 처짐 교정 이후 환자들의 삶의 질 점수가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왔어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일상 기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궁금하실 거예요. 절개법 기준으로 수술 직후에는 붓기와 멍이 생기고 초기 1주에서 2주 사이가 가장 많이 부어있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붓기는 4주에서 6주 사이에 상당히 가라앉고 최종적인 결과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안정됩니다. 2017년 미용 외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환자의 95% 이상이 절개 흉터가 6개월 후 눈꺼풀 주름 안에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술 후 1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눈을 비비거나 과도하게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은 붓기가 빠지는 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주변을 부드럽게 냉찜질하는 것이 초기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눈이 작다거나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셨다고 해요.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첫인상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외모보다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집중이 힘들고 오후가 되면 눈을 뜨고 있기 힘들다는 기능적인 불편함이 더 크셨대요. 검사 결과 양쪽 눈꺼풀이 동공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는 중등도 안검하수가 확인됐고 절개법으로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수술 후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편해진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활기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도 달라졌습니다. 기능이 회복되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수술을 고려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눈꺼풀 처짐의 원인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 피부 처짐인지, 올링근 약화에 의한 안검하수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수술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예상 결과와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기대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나 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수술 전 일정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수술 후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도 중요합니다. 눈꺼풀 교정은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스러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특정 누군가의 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얼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처짐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생활 습관도 말씀드릴게요. 눈을 자주 비비거나 당기는 습관은 힘줄 손상을 유발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는 분들은 적절한 착용 시간을 지키고 렌즈를 뺄 때 눈 주변 피부를 과도하게 당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쓰시는 것이 눈 주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6년 피부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자외선이 눈꺼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분해를 촉진해 처짐을 가속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도 눈 주변 피부 탄력 유지의 기본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눈꺼풀 처짐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시야 제한, 눈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적 문제입니다. 원인은 노화로 인한 힘줄 이완, 콘택트 렌즈 장기 착용, 생활 습관, 드물게는 신경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미용 목적뿐 아니라 처진 눈꺼풀을 교정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적 의미도 가집니다. 수술 전 정확한 원인 파악과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눈꺼풀 처짐 예방을 위해서는 눈 비비는 습관을 줄이고 자외선 차단을 챙기고 콘택트 렌즈 착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이 처진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눈의 불편함이 오래됐다면 먼저 처짐의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능이 회복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눈꺼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눈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